안녕하세요. 전 디지털로 연결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디딤돌 리더 세리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이 시간에 디딤돌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낯익은 이름들이 좀 몇 분 계셔서 우리 디딤돌 커뮤니티에 대해서 잠깐 제가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디딤돌은요, 2021년 8월부터 MKYO 학생들 5명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 50분부터 6시 30분까지 새벽 기상을 습관해서 다양한 디지털 공부는 물론 SNS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 일어날 수 있는 자신 있다 하시는 분은 함께 동참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디딤돌은 스마트폰 강사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스마트폰 강사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엔 저녁에는 저희 디딤돌이 2년 6개월 동안 선생님들이 제 제자들이 어벤져스 강사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딤돌 역행자 프로젝트라 해서 2기, 다음 주에 3기 이제 OT 진행인데요. 웬만한 디지털에 관련된 거는 그 어디보다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동참해 주세요. 자, 우리 디딤돌 홍보였고요. 자, 오늘 강의 주제가 뭔가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인분류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가장 우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도구는 우리가 블로그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블로그 강의를 해 주는데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 강사님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정말 웃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직업을 경험하셔서 블로그에 대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로 인해서 황당한 사건이 발생됐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케팅에 대해서 빡시게 공부를 시작하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경력 단절된 육아맘이 블로그 관리 대행으로 하루 3시간 투자를 해서 3개월 만에 300만 원의 수익을 내는 방법을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공유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3자가 되게 좋네요. 333. 자,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오늘 강의해 주신 이 강사님은요, 오프라인에서는 1대1 컨설팅도 하고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온라인에서는 온라인 강사 대비 첫날입니다. 지금 엄청 떨고 계실 거거든요. 여러분의 응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좀 전에 오늘 특강에서는 변화된 2024년을 맞이하고 싶으신 분은 이 자리에 계셨으면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처음으로 하셔서 너무 떨고 있는 우리 강사님과 2024년에 나는 바뀔 거다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 3자가 좋으네요. 3번이라고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강사님이 힘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와, 3333.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강사님 힘나서 하실 것 같아요. 자, 빨리 제가 모시겠습니다. 블로그 마케팅 관리 대응으로 오늘 강의를 해주실 연희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돈 버는 블로그, 블로그 관리 대행 마케팅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좀 전에 세리쌤에게 소개받은 요니쌤이라고 합니다. 먼저 1분 안 되는 짧은 동영상 하나 먼저 보실게요. 처음이니까 소리 공유 안 된 거 감안하고 보세요. 예, 먼저
이게 무슨 동영상인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들은 제가 모두 수익화를 위해서 해온 것들인데요. 제가 지나온 길을 이제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20살 때 시집을 종이책으로 발간한 적이 있었어요. 20살 때 원태연이라는 분이 시집을 내고 엄청 열풍이 불어서 '나도 한번 해 볼까?' 하는 마음에 틈틈이 써뒀던 시를 모아서 투고를 하게 됐고 이게 덜컥 종이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어릴 때 감성이라서 지금은 좀 흑역사긴 한데 그때 제 시집을 받아들고서 이게 뭔가 이뤄냈다는 뿌듯함과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은 전자책을 좀 많이 발간들을 하시니까 감흥이 덜하실 수 있지만 이게 거의 28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구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 첫 글쓰기예요. 제 첫 번째 직업은 메이크업 아티스트였는데요. 말 그대로 열정페이로 월 30만 원, 50만 원 받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거운 메이크업 가방을 들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렸으니까 연예인들 만나는 게 좋고 기뻐서 적은 돈이 부당하기는 했는데 항의를 한 번도 해보지는 못했어요. 이게 항의를 하면 잘릴까 봐도 걱정이 됐고 이 일을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은 하는데 돈은 거의 못 벌고 나가는 건 그대로 나가고 부모님이랑 같이 살기는 하는데 어린 나이에 나가서 놀고는 싶고 돈은 없고 그래서 결국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다가 제 친구를 따라서 코믹 페어라는 데를 가게 됐어요. 그때 코스프레 의상 입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 나도 만들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동대문에 가서 원단을 사고 중학교 때 쓰던 가정 교과서를 꺼내 들고서 저희 엄마가 일본에서 건너오실 때 가져오신 30년 된 재봉틀 갖고 옷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코스프레 의상은 만화책을 보고 겉모양을 베끼는 거라서 패턴을 어떻게 그리는지도 배우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일본 잡지를 보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코스프레 의상 만들기가 생각보다 꽤 오래됐어요. 그렇게 8년 정도 방구석에서 일했더니 허리도 어깨도 너무 아프고 의상 한 벌에 가격 대비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수익 구조상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마진은 2만 원인데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정말 답이 안 나왔어요. 그다음 직업인 웨딩 플래너를 거쳐서 또 제가 알던 친한 동생이 이벤트 의상 대여 사업을 해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한테 제작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옷 만드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전히 문제는 들어가는 대비 버는 시간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근데 저는 불만을 가지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얘처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런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동생이 20 대에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나면서 그 당시 외제차를 7천만 원 현금을 사고 구입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오피스텔 복층에서 이 친구가 창업을 했고 위층에 침대를 두고 먹고 자고 하면서 1층에 대여할 옷들을 행거에 가득 걸어 놓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1 년이 지나서 그 큰 건물 지하 4층에 헬스클럽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의상을 꽉 채울 정도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 동생이 사업을 어떻게 시작을 했고 저를 또 제가 훨씬 누난데도 정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로 고용을 하면서 필요할 때만 쓰는 걸 알면서도 '그래 뭐 내가 하는 일이 이거지.' 이런 생각에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큰돈을 벌 운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떤 동호회에서 남편을 만나고 결혼하면서 그 일을 전부 다 그만두게 됐는데요. 이게 아이를 키우고 나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왜냐면 아이 키우는 초반에 돈도 상당히 들어가고
남편 돈에 의지해서 생활하는 게 저는 되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 나왔던 이제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앙금 이제 플라워 케이크 만들기라든지, 그다음에 아이싱 쿠키를 배워서 또 아이들 캐릭터 의상을 만들어서 팔아보자라는 생각에 미싱을 돌려봤는데 어떤 것도 잘 되지 않았어요. 결국 수익화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실력이 그다지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아이 캐릭터 의상을 만들어서 제가 활동하는 맘카페에 올렸을 때 반응이 굉장했거든요. 근데 전혀 수익화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어떤 것도 간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앙금 플라워 케이크를 만들어서 파는 것도 가게와 업종 허가가 필요했고, 그 당시 저한테 엄청 큰 부담이었어요. 아이싱 쿠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오프라인에서 창업을 주로 했었거든요. 재봉틀은 당연히 미싱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간을 제약하고 원단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 그다음에 동대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원단을 구입하는 시간의 문제가 너무 컸어요.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아이가 잠깐 어린이집을 가거나 이럴 때 다녀왔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차가 없었기 때문에 소비하는 시간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안 돼서 좌절하던 차에 블로그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06년도에 개설을 해두고 08년도에 글을 하나 깨작거렸던 게 있었어요. 그렇게 방치해놓던 블로그를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데리고 다녔던 여행지와 맛집 정보 이런 걸 추려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방문자가 터질 때도 있기는 있었는데 결국 19년도에 블로그 권태기라고 하죠. 불태기가 와서 손을 떼게 됩니다. 바로 보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제가 글쓰기로 보상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친구의 신혼여행 가이드를 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짠 코스 중에 스쿠버 다이빙이 있었는데 원래 저는 안 들어가는 건데 친구랑 친구 남편이 같이 들어가자고 엄청 강요를 해서 끌려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찍었던 경험하고 사진을 찍었던 걸 가지고 제가 활동하던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썼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조회수가 또 터지면서 제가 가서 체험 다이빙을 했던 업체 측에서 감사하다고 연락이 와서 다음에 오시면 오픈워터 자격증 코스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여행 때 또 들려서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이때 마스크와 스노클도 협찬을 받았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에 약 40만 원이 넘는 금액대의 협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글을 쓰고 또 연락이 와서 이번에는 어드밴스드 자격증을 무료로 협찬받게 됩니다. 이 자격증 코스 들어가기 전에 또 마스크, 스노클, 오리발, 다이빙 신발 이런 걸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받았던 협찬품보다 훨씬 더 고가의 브랜드라서 이때만 약 60만 원 가량의 협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1박 2일 어드밴스드 코스도 무료로 협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상이 있다면 신이 나서 글을 쓰게 돼요. 근데 이렇게 글쓰기가 돈이 된다는 거를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돈이 된다는 걸. 그저 그냥 일상적인 글쓰기에만 소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체험단도 기자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블로그는 수익을 내지 못했고 그런 재미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꾸준히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렇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블로그 하는데 지쳤다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 위치가 플레이스에 검색하면 제가 아는 동생이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이벤트 의상 대여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제가 19년도에 블로그를 그만두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제 블로그에 달리는 댓글이 있었어요. 보시면 체험단 진행이나 원고 알바, 블로그 대여, 판매, 뭐 협찬 문의 이런 거였어요. 근데 항상 빠짐없이 들어가던 얘기가 지수 확인 후에 드리는 댓글 문의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그랬는데 크게 생각해보지 않고 그때는 넘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22년도 작년 여름쯤에 인스타 광고를 통해서 블로그 상위 노출 광고를 듣게 됩니다. 그때
블로그 지수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때 블로그 지수를 확인하고 정말 뒤통수를 크게 맞은 기분이었어요. 아, 내 블로그가 최적 3위였거든요. 아, 내 블로그가 최적 3위였구나. 제일 높은 지수인데, 그래서 내가 쓰던 글들이 항상 상위 노출되었던 거구나. 근데 이런 블로그를 가지고도 멍청하게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었구나. 진짜 공부했으면 이런 실수를 안 했을 텐데라고 엄청나게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돈이 될 것 같아서 바로 기자단 알바 댓글을 보고 연락을 해봤어요. PPT에 보시다시피 첫 달은 건당 2만 원이고 다음 달부터 지수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간다는데 제 블로그 지수는 최적 3이잖아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가장 높은 지수니까 당연히 건당 보수가 올라갈 거고 다음 달부터 하루에 평균 3개씩 5개씩 올리니까 20일만 해도 이게 대체 얼마야? 그리고 받아서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스스로 하는 거 없이 이 정도 돈을 받다니 진짜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올리고 나서 오랫동안 쉬었던 블로그는 72시간 휴면 기간이 있잖아요. 이 휴면 기간을 지나고 났더니 바로 상위 노출 1위를 찍었어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잠깐 10분 하고 10만 원 받고 상위 노출도 하고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블로그의 힘이다. 이런 거를 확인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앞으로 이렇게 쉽게 쉽게 돈을 벌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또 다른 원고를 받아서 포스팅을 했고 역시 상위 노출 1위부터 5위까지 다 올라갔어요. 이날 밤에 진짜 신났던 것 같아요. 진짜로 돈이 할 때마다 그날 저녁에 입금이 됐었거든요. 사기도 아니고 장밋빛 인생이다 이런 거를 막 꿈꿨던 것 같아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원고를 받았던 기자단 포스팅 말고 제가 원래 써놨던 제 포스팅들까지 다 같이 전부 다 누락이 되는 거를 제가 경험을 합니다. 아까 보셨던 최적 3일 때랑 비교가 많이 되죠. 그때는 블로그 다이아 지수, 그다음에 C랭크 점수 이런 것들이 8, 90점에 달했는데 다이아 점수 빼고 C랭크랑 다이아 플러스 점수가 다 0이 됐어요. 블로그 지수는 저품질이라고 뜨죠. 이거를 보는 순간 진짜 좌절 그 자체였어요. 피가 온몸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면서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면 최적 3위 블로그는 몇 천만 원의 거래가 됩니다. 당연히 그것보다 그 블로그가 가치가 높기 때문에 거래를 하시는 분이 실제로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어요. 임대를 하시는 분은 간혹 있죠. 근데 그런 블로그를 제가 눈앞에 돈에 멀어서 그냥 날린 거예요. 그래서 그 블로그는 지금 천천히 복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제 블로그를 사기치고 날라버린 마케팅 업체와 나눈 카톡 내용이에요. 제가 연락 처음에 담당했던 제 담당자는 제가 따졌더니 저를 강퇴했어요. 그리고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처음에 연락했던 마케팅 업체 팀장하고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주고받은 건 아니죠. 제가 일방적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읽고 그대로 씹으시더라고요. 이대로 날라버리셨고 제 블로그는 저품질이 됐습니다. 제가 천천히 지금 복구 중이어서 이게 다행히 지금 오늘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도 최저 2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C랭크 점수, 다이아 점수, 다이아 플러스 모두 올라왔지만 이게 약간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묵혀두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품에 빠진 블로그가 최저 2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실제로 실행사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저더러 특이한 케이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건으로 저는 제대로 된 블로그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한테 사기치고 날라버린 그 마케팅 업체에 분노를 하면서 마케팅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전에는 저는 진짜 마케팅 분야와는 완전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전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단순히 마케팅 그러면 머리가 너무너무 아플 것 같았어요. 근데 이 브랜드 블로그 관리 대행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진작 알았으면 지금쯤 큰돈을 벌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진짜 블로그 마케팅 공부랑 그다음에 인스타 로직 공부, 유튜브 공부, 마케팅 글쓰기 등등에 정말 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하고 터득한 인스타 로직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요즘 유행하는 먹스타그램을 만들어 봤었어요. 이 왼쪽에 있는 게 제 피드예요. 여기는 다 안 나왔지만 밑에 2개가 더 있어서 피드 17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7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약 10일 동안 1335명 팔로워를 달성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 뒤에 2주 만에 최적화 개정이 됐고요. 제가 15일 만에 1600명 정도의 팔로워를 달성했거든요. 그 뒤에 최적화가 되고 난 뒤에 게시물 69만 9천 개 큰 해시태그에서 1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시작한 지 3일 만에 협찬을 2개 받았었거든요. 이게 실제로 얼마 만에 협찬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실험적으로 협찬 신청을 해봤던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3일 정도 됐으니까 300명 정도였어요, 팔로워가. 근데 협찬 2개가 덜컥 됐습니다. 이유는 반응도가 좋아서였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좋아요 397명, 댓글 102개죠. 이 댓글 중에 제가 단 댓글은 맨 위에 올라오신 초반에 달아주신 분들 한 10개 정도밖에 안 달았어요. 그러니까 댓글이 90개가 넘었던 거죠. 제가 이거를 되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손을 뗀 상태이기는 한데 이대로 키워서 1만 명 정도 만드시면 그때부터는 뭐 10만 원, 20만 원 포스팅비를 받으시면서 식사, 뭐 물품 이런 협찬을 받으실 수 있어요. 팔로워가 늘어나면 당연히 광고비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도 광고 대행 마케팅에 들어가는 거죠. 블로그 로직이 얼마나 잘 적용되는지 제가 공부한 게 얼마나 잘 먹히는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세리쌤 블로그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세리쌤 블로그를 15일에 확인했을 때 블로그 지수가 준최 2였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안에 보이시죠? 게시물 276개 파란 동그라미 안에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세리쌤이 이제 제 강의 포스팅을 제가 직접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야 좀 증명이 되지 않겠냐 하셔서 제가 들어가서 직접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6일 날 준최 2에서 준최 4까지 하루 만에 2계단 상승했어요. 그리고 277개 게시물 하나 늘어난 거 보이시죠? 2계단 하루 만에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블로그 진단을 해드렸었는데 이때 하셔야 될 부분을 봐드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수정하신 후에 18일 날 준최 5까지 다시 한 계단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게시물 수는 그대로인 거 확인되시죠? 근데 다이아 플러스 점수가 0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세리쌤이 발행하실 글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그거를 저장을 해달라고 했고 제가 그걸 들어가서 수정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발행 후에 준최 6이 됐고 다이아 플러스 52점까지 0점에서 52점까지 바로 한 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총 게시물 278개 하나 늘어난 거 보이실 거예요. 이게 블로그를 하시거나 지수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마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빠른 지수 상승 아마 못 보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공부하고 적용한 로직 이제 아마 의심할 여지가 없으실 거예요. 이게 7월 28일 날 세리쌤께서 발행하셨던 블로그 글인데 이게 미노출로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누락 탈출을 위해서 수정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준체까지는 못 올라갔지만 일반으로 노출 바뀐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게 제가 수정해서 발행해드린 글이었고요. 처음에 준체 5.5로 발행됐었는데 19일 날 준체 6으로 바뀐 게 보이실 거예요. 그 결과 베이스 점수가 40.6에서 20날 21일 44.93으로 올라온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은 제가 마지막에 다 한 번에 대답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블로그 SEO 로직 적용 결과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블로그를 이용한 수익화 방법, 블로그의 5가지 파이프라인 소개해 드릴게요. 초반에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기자단, 원고와 사진을 받고 업로드만 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유사 이미지와 유사 글 주의. 이게 앞에서 보셨던 제가 했던 알바가 바로 이 기자단이에요. 그냥 원고랑 사진을 그쪽에서 이제 압축해서 주면 그걸 풀어서 그대로 사진하고 글만 포스팅 업로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올라간 걸 확인 후에 입금이 바로 됩니다. 쉽고 빠르게 돈이 바로 들어와요. 근데 이게 모든 기자단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업체분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뒤통수를 치는 마케팅 업체가 비율이 참 높습니다. 근데 이런 마케팅 회사는 블로그 지수가 좋은 그러나 잘 모르는 블로거들한테 이렇게 상위 노출만 빼먹고 저품질 블로그가 되면 바로 버리고 도망을 가요. 이게 왜 유사 이미지인지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4개의 사진이 전부 다 다른 블로그에서 제가 캡처를 해서 가져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마케팅 업체에서 다 다른 사진이라고 절대 재사용되지 않은 사진이라면서 블로그들한테 뿌려요. 하지만 어때요? 보시기에 다 같은 사진이죠. 이게 그냥 각도만 바꿔서 옆에 있는 그릇만 살짝 바꿔서 그대로 찍어서 블로그들한테 뿌립니다. 절대적으로 걸려요. 유사 이미지. 안심시키지만 절대로 걸립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저품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자단 업체가 올리는 길이 티가 나는데요. 미사 여부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스팅 글이든 이미지든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통 이미지로 떠요. 주로 이제 큰 키워드 맛집에서 특히 이런 게 많이 올라옵니다. 작업을 많이 한 거예요. 뭐 제주도 맛집, 그다음에 부산 맛집 이런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면 이런 글들이 꽤 있는데 수수료를 받는다거나 뭐 대가성을 받았다거나 이런 표시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글들은 다 기자단 글이라는 거를 감안하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블로그를 하시면서 수익을 얻는다라고 하면 제일 쉽게 아마 접근을 하시는 게 체험단일 거예요. 해당 업체에 방문할 경우에 소정의 식사비랑 체험비를 받고 사진과 원고는 기자단과 다르게 모두 직접 찍고 작성을 내가 직접 내 블로그에 합니다. 제품을 제공받을 시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업체 측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면서 포스팅을 올려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1일 방문자가 높거나 브로지스가 높으면 식사비나 협찬 말고도 원고비가 별도로 책정이 됩니다. 이게 조건에 보시면 최소 사진 16장 이상, 그다음에 동영상 첨부, 리뷰 등록 기간, 그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퍼온 건데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신청을 하고 이게 체험단에 뽑히게 되면 맛집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다른 이제 체험단도 무리한 키워드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리한 맛집의 키워드 경우에는 그냥 다이아 플러스나 다이아 지수가 낮게 나오는 뭐 그런 정도 외에는 크게 타격이 없을 수 있지만 무리한 상업성 키워드를 적게 요구하는 체험단 업체도 있어요. 뭐 피부 시술을 받는다든지 성형, 그다음에 반영구 등등의 키워드를 받을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저품질로 갈 수 있어요. 저처럼요. 그리고 근데 물품으로 받으시는 경우에는 이게 포스팅 후에 중고 판매로 쏠쏠한 이득을 보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에드포스트 요즘에 구글 센스보다 많이 쉬워서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개설한 지 90일 이상, 그다음에 게시글 50개 이상, 일 방문자 평균 100명 이상. 이거는 딱 확정된 건 아니고 방문자 같은 경우에도 훨씬 적은데 되시는 분도 있고 더 많은데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게시물에 광고 배너를 달게 되고 방문자한테 그 광고 배너를 노출시켜서 클릭을 유도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이거는 포스팅에 들어가 보시면 중간중간 광고 달리는 거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관심 있으면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결제까지 이어지게 되면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이게 포스팅 내용과 그 광고 배너가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광고에 들어가는 용품이 비싸면 비쌀수록 당연히 수익이 높겠죠. 그러니까 고단가 키워드일수록 애드포스트 수익이 당연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제와 키워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애드포스트로 많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분들 중에 블로그 카테고리랑 상관없이 검색률과 클릭률이 높은 이슈성 키워드로 방자 수를 늘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딱 반드시 키워드를 쓰실 때 내 주제랑 완전히 딱 맞는다 이런 걸 고민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C랭크 점수가 높은 블로그가 되기는 어렵겠죠. 이거를 C랭블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에드포스트로 보통 한 달의 수익이 보통은 치킨 2마리 값 정도라고 해요. 5마리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지만 사실 5마리 값도 엄청 높은 거예요. 제휴 마케팅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공부를 해봤었던 분야고요. 쿠팡 파트너스, 링크프라이스, 알리익스프레스, 트립닷컴 이런 업체 링크를 이용해서 이것도 방문자가 클릭해서 들어가서 제품을 구입하거나 게시글을 읽음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근데 블로그에서 제휴 마케팅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외부 링크를 자주 걸 경우에 누락으로 인한 저품질로 갈 위험도가 높아서입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저품질로 가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네이버 블로그에서 그래서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저품질로 가버리면 블로그에 아무리 링크를 걸어도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물론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정말 지수가 탄탄하고 오래됐고 블로그가 안정적이신 분들이 정말 자주는 아니고 가끔 금액이 큰 금액 뭐 핸드폰이나 그다음에 아이패드 같은 그런 글을 쓰시고 광고를 다세요. 배너를 다세요. 그러면 이게 수익이 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이폰이 새로 출시가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약을 하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정보를 올려두고 그다음에 들어온 사람들로부터 예약을 받는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그 예약하신 분들이 구매를 한다. 그러면 수익을 얻는 구조예요.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정말 한 달에 뭐 500에서 1000만 원 버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제휴 마케팅은 네이버 블로그보다는 유튜브로 많이 빠졌다는 거. 인스타에도 가끔 있기는 한데 역시 유튜브가 제일 많죠. 이게 쿠팡 파트너스 공정위 문구 배너고요. 옆에 이런 광고 오른쪽에 있는 배너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쿠팡 파트너스 활동으로 인한 이제 배너에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또 수익화 블로그 종류의 마케팅 블로그가 있어요. 이것도 블로그 하시다 보면 워낙 많이 접하시게 되셨을 거예요. 본인 블로그에서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건데요. 일종의 브랜드 블로그라고 할 수 있죠. 내 사업, 직업, 나만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내는 건데요. 요리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뭐 주방용품, 그다음에 반찬, 뭐 본인이 이제 만든 레시피의 요리책을 내기도 하시죠. 그다음에 미싱 블로거는 원단 판매, 그다음에 상품을 주문 제작해서 판매하시기도 하고요. 미싱을 판매해서 그걸로 인한 수익을 얻기도 하세요.
육아 블로거는 아동복, 육아용품 많이 판매하시고, 개 키우는 블로거는 뭐 당연히 반려견 용품이나 육아용품 이런 거 판매하시죠. 저도 아동복은 블로그에서 많이 샀었어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주문서 바로 가기, 이게 주문서로 바로 가는 링크 배너인데요. 이분은 제가 봤더니 댓글이 500개가 넘게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분이셨는데 올리브오일 판매하셔서 수익이 상당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아동복 판매하시는 육아 블로거 분이셨어요. 이거는 이제 이런 제품들은 주로 재고를 쌓아놓고 판매를 하시는 게 아니고 주문서와 입금을 받아서 물량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업체에 넘기시고 그쪽에서 발송을 해주세요. 대부분 위탁 판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블로그 관리 대행이에요. 이제 수많은 업체들이 블로그로 자기 사업을 홍보를 하고 계시죠. 상업형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병원, 세무사, 뭐 변호사 이렇게 있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본인들이 직접 운영을 하신다고 생각들 많이 하세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 블로그 관리 대행 업체를 쓰고 계시죠. 이게 블로그를 이용한 수익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블로그 관리 대행은 블로그를 이용해서 사업을 브랜딩화 시키고 정보성, 홍보성 글을 발행함으로써 잠재 고객을 유입시키고 신규 고객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실 병원, 변호사, 세무사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이제 공인중개사, 부동산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설치하시는 분들, 방문 서비스 업체, 보험, 학원, 네일, 이제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업체를 홍보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업종을 아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이제 보통 생각을 잘 못 하시는데 점집 블로그 있잖아요. 그것도 대행을 많이 쓰십니다. 이게 어 반응도가 높다, 댓글이 많고 그다음에 글이 많이 쌓여 있고 그다음에 방문자가 많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블로그 대행 업체에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뿐만이 아니고 철학관 블로그, 타로 블로그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제 무속인 분이 직접 운영을 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블로그는 보통 일기식으로 운영을 많이 하시고요. 관리 대행 업체면 정보성 글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블로그 관리 대행 블로그에는 보통 포스팅이 10개라고 한다면 8개의 정보성 글과 2개의 홍보성 글로 보통 나뉘게 돼요. 어, 블로그에 들어온 고객들을 설득해서 방문을 유도하고 결제까지 하게끔 하는 게 브랜드 블로그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뭐 내 서비스가 너무 좋고 내 상품이 너무 좋고 이렇게 홍보만 해서는 전혀 고객들한테 설득이 되지 않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상품과 연계된 정보성 글을 주로 발행을 해서 신뢰를 얻게 하고 그 다음에 홍보로 연결하는 게 관리 대행에서 하는 일입니다. 정보성 글은 인터넷 검색이나 뭐 의뢰하신 고객님 주로 이제 의뢰하신 분이신 거죠. 그분한테 포스팅할 키워드나 주제를 받게 돼서 또는 다른 같은 업체의 브랜드 블로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서 염탐을 합니다. 어떤 주제로 포스팅을 했는지, 어떤 정보 글에 댓글이 많이 달렸는지, 호응도가 좋은지를 보고 또 그런 키워드를 잡아서 또 응용해서 바꿔서 포스팅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안경점 블로그를 운영하신다. 그러면 요즘 같은 시기에 어떤 포스팅을 하게 될까요? 수능이 지금 끝났잖아요. 그러면 안경을 쓰다가 대학생이 될 때 렌즈로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면 대학생 이미지로 그 이미지에 맞는 안경으로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럴 때는 수능을 본 시험생들을 상대로 이벤트를 보통 많이 여세요. 이벤트를 여는 안경점 블로그에 고객 유입을 위해서 어떤 글을 써야 될까요? 동그란 얼굴형에 어울리는 안경테 혹은 뭐 렌즈를 처음 끼는 방법 이런 정보 글들을 올리게 됩니다.
이런 글이 쌓임으로써 고객 유입이 되고 신뢰를 주고 그리고 구매를 위한 방문으로 이어지는 것. 그게 브랜드 블로그가 하는 일이에요. 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 블로그 관리 대행인데요. 수익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달에는 사실 포트폴리오가 제가 없잖아요. 처음 시작했으니까 초보기도 하고 그래서 무료 대행을 했습니다. 이게 성과가 나오면 유료 전환하는 걸로 이야기를 해서 무료 진행을 해드렸고 무료 진행을 하는 동안 수입이 없잖아요. 첫 달에.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했던 체험단 마케팅을 스마트 스토어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간 약 48만 원의 매출을 내게 됩니다. 이거는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를 빼고 입금이 된 금액이에요. 그리고 첫 달에 제가 무료 진행을 했던 분이 유료 전환을 하게 되셨고 그래서 드디어 입금을 받게 됩니다. 100만 원에 계약을 하게 됐는데요. 이거는 한 달 동안 글 10개를 쓰는 조건이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로 블로그 세팅도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처음 이제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달도 10월 달이죠. 매출 100만 원 더 추가로 나왔고요. 이분이 이제 효과가 좀 있어서 저한테 지인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근데 이 두 번째 고객님이 400만 원 입금해 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두 달분을 한 번에 입금해 주신 거여서 사실 10월 달 매출은 300만 원이 맞습니다. 이 두 번째 고객분이 계약 금액이 높은 거는 블로그 글을 한 달에 12개 그리고 인스타 카드 뉴스 제작을 똑같이 12개를 원하셔서 그래요.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 인스타 카드 뉴스 발행을 블로그 포스팅 한 개를 카드 뉴스 피드 한 개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블로그 포스팅 글을 쭉 압축해서 미리 캔버스나 캔바 같은 거를 이용해서 카드 뉴스로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육아맘, 경단녀도 방구석에서 노트북 하나로 글을 써서 돈을 벌고 있어요. 이렇게 저는 매출 300만 원을 3달 만에 만들어냈습니다. 글쓰기 정도만으로 낸 매출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순수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까지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는 5가지 파이프라인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하나 하신다면 어쩌면 남편 월급을 뛰어넘는 수익을 블로그를 통해서 벌어 들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한 달에 벌고 있잖아요. 이 블로그만 잘해도 잘 배워도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블로그 관리대행 마케팅을 했을 때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자본 창업이 가능합니다. 블로그 개설 시에 돈이 들지 않습니다. 자료 조사와 이미지 모두 온라인에서 무료로 가능합니다. 더 높은 퀄리티를 원할 경우에 한 달에 10만 원 정도로 다른 창업과 비교할 수 없는 적은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합니다. 이게 블로그 개설하는데 돈이 들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 오프라인에서 작게 뭐라도 한번 시작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많은 자본이 들어가요. 요즘 세상에는 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앙금 떡케이크랑 아이식 쿠키를 포기를 했고요. 빵집 하나를 차리려고 해도 빵 만드는 걸 배워야 됩니다. 빵 만드는 걸 배우면 끝이 아니죠. 팔 공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요식업에 필요하니까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거에 맞는 설비를 또 갖춰야 됩니다. 간판도 해야 되고 인테리어 해야 되고 전단지도 돌려야 되고 또 남으면 재고도 감당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됩니다. 치킨집이든 작게 분식집이든 한참 요즘 유행하는 탕후루집도 마찬가지예요. 또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서 직원을 두자니 요즘 인건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블로그는 개설하는데 돈도 들지 않고 또 공부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과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앙금 떡케이크를 배울 때 3개월에 180만 원을 냈습니다. 아이싱 쿠키는 2달에 8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것도 수익하지 못했습니다. SEO 최적화. 최적화된 블로그의 컨텐츠는 검색 엔진에서 더 높은 수위를 차지할 수 있고 브랜드의 온라인 노출도를 높입니다.
이는 새로운 청중에게 브랜드를 각인시키고 잠재 고객의 유입을 증가시킵니다. 이 앞에 세리쌤 블로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세리쌤 블로그의 방문자가 늘어날 거거든요. 처음에 15일에 처음에 준체 2였을 때는 방문자가 평균 60명이었어요. 마지막 11월 20일 날 준체 6이 되고 평균 방문자는 95명이 됐습니다. 아까 그 말씀 못 드리고 지나갔는데 준체 6까지 이렇게 빠르게 지수 상승을 이뤄냈고 그러면 좀 더 계속 큰 키워드에서 더 점점 더 노출할 수 있는 순위가 올라가게 돼요. 지금 세리쌤 블로그는 막 올라와서 약간 불안정한 상태지만 이 지수와 맞는 주제를 잘 선택을 하시면 더 많은 유입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SEO 최적화를 시키시면 얼마든지 잠재 고객을 유입시킬 수 있고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타겟 고객에게 노출, 매출 상승. 이 타겟 고객이라는 거는 내 상품을 구매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고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고객에게 뾰족하게 영업을 하는 거죠. 이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마이크를 그냥 검색하는 이제 고객이 있어요.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마이크 이렇게 검색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가성비 마이크, 방송용 마이크, 유튜브용 마이크를 그냥 검색하시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뒤에 가성비 마이크 이런 거를 검색하는 사람 중에 실제로 마이크를 구매하게 될 확률이 어느 분이 더 높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이렇게 뾰족한 키워드로 검색해서 들어온 고객한테 그거에 맞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도를 높이고 이 신뢰가 가는 글을 바탕으로 구매로 이어지게끔 할 수 있는 게 브랜드 블로그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장점이기도 합니다. 브랜드 블로그 마케팅을 해야 하는 이유, 쉬운 접근, 적은 자본, 확장 가능성, 내 사업 마케팅이에요. 사진 위주의 인스타보다 그다음에 동영상 편집을 요하는 유튜브보다 접근이 쉽습니다. 사진을 잘 찍어낸다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이게 다 썸네일 사진상으로만 피드가 오픈이 되기 때문에 사진을 잘 찍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또 있어요. 그리고 사진 편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튜브는 동영상 편집이라는 큰 산이 있죠. 그리고 어쩌면 얼굴 노출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자료와 AI로 만들어내는 이미지로 포스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해요. 사무실이나 집에서 노트북 한 대만으로도 무자본에 가까운 창업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지금 줌에 접속하신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무난히 가능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장 가능성. 이게 요즘에 뭐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죠. 이게 가능한데요. 블로그 글을 압축을 해서 인스타 카드 뉴스로 발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길게 늘려서 유튜브 대본을 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스타나 유튜브를 이용해서 블로그로 유입을 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요즘에 블로그 활동하시는 분들은 블로그에서 시작해서 밖으로 많이 뻗어나가시더라고요. 내 사업 마케팅. 나의 사업을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마케팅할 수 있다. 체험단 기자단을 통해서 내 스스로 홍보하거나 내 블로그를 통해서 무자본으로 홍보하고 노출시킬 수 있다. 여태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거를 기반으로 생각을 하시면 당연한 이야기겠죠. 내 사업의 홍보를 맡기지 않고 뒤통수 맞을 위험 없이 내가 핸들링해서 입맞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돈도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내 사업이 만약에 없다면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그다음에 친구들, 내 친척, 지인들 사업을 마케팅을 도와주거나 의뢰가 들어올 수 있어요. 실제로 며칠 전에 저번 주 토요일인데 한 17년 만에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카톡은 9년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했던 게 다인데 실제로 전화 통화를 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었던 거죠. 통화를 하다가 요즘 뭐 하고 지내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뭐 주부냐, 전업주부냐 이런 얘기를 물어봐서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내일도 도와줄 수 있겠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30대 초반부터 고속 충전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상품 이제 홍보 마케팅을 해줄 수 있겠냐고 넌지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야, 너 그거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마케팅 해줄게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제 초등학교 동창 친구는 아동 도서 판매를 엄청 크게 했었는데 그거를 전부 다 매각을 했어요. 큰 돈을 받고. 근데 워낙 크게 했던 친구라서 이익을 많이 봤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아이들 교구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술자리에서 제가 하는 일을 듣더니 자기 사업 시작할 때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제가 먼저 제안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을 마케팅을 하고 있다 오픈하는 것만으로도 주변에서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고객들이 늘어나요. 글쓰기만으로 시작을 했는데 3달 만에 월 300만 원. 이 1인 창업을 한다고 하면 보통 마케팅 회사를 1인 창업? 내가? 나는 어림도 없는데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랬고요. 이 마케팅 회사 그러면 굉장히 전문적인 느낌이고 저 전공도 그쪽으로 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앞에서 보셨다시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했던 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더 이상 남편 월급에만 기대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벌고 나서 좀 더 진짜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돈에 대해서 남편한테 이야기할 때 치사한 느낌을 안 받게 됐습니다. 이거는 느껴보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루에 3시간 정도를 일해서 블로그로 수익 낸 걸 갖고 가정 경제를 정말 넉넉하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남편 월급에 기대지 않고 내가 돈을 벌어서 살고 싶다. 아이를 키우면서 아니면은 본업을 가지고 부업만으로 적은 시간을 들여서 남들 월급만큼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7번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로그 마케팅 한번 배워두시면 정말 확장이 무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블로그 마케팅에 들어가는 블로그 지수를 어떻게 높이는지 살짝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블로그 지수 높이기, 블로그 지수의 3가지 기준, C랭크, 다이아 플러스. 근데 이거 보자마자 블로그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셨던 분들은, 이 얘기야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거는 워낙 많이들 들어보셨을 블로그 지수예요. 당연합니다. 블로그 지수를 높이는데 이 3가지를 빼놓을 수가 없죠. C랭크는 쉽게 얘기하면 전문성의 점수를 주는 거예요. 한 가지 주제에서 많이 발행할수록 점수가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블로그 카테고리가 음식 쪽이에요. 근데 커피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뢰도가 높은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산미란 무엇인가?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커피는 무엇인가? 커피 거래 보관 기간은 얼마가 적당한가? 가장 맛있게 커피를 우려낼 수 있는 물의 온도와 그 이유, 이런 거 등등 커피를 마시거나 구입하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근데 반대는 아니지만 카테고리가 음식인데 밀키트 포스팅도 해요. 그다음에 레시피도 올려요.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기 리뷰도 합니다. 그다음에 후라이팬 쓴 얘기도 하고 여행 간 이야기도 하고 일상도 공유해요. 어느 쪽의 C랭크가 높을까요? 당연히 전자겠죠. 근데 이렇게 한 가지 주제에서 많이 발행할수록 점수가 높다고 했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거는 제목에서 반복성을 제외하는 거예요.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일기성 제목을 쓰시는 분들이에요. 11월 첫째 주, 11월 둘째 주, 그다음에 12월 셋째 주, 12월 넷째 주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는 제목, 키워드 단어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본인이 보시는 혼자 보시는 일기장이면 사실 상관없어요. 적품에 걸려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누군가한테 같이 상호 교류를 하고 싶으시고 노출이 되고 싶으시면 이런 일기 글은 검색 비호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어 나만 보려는 용도일 때 또는 내 블로그에 들어온 사람들에만 노출시키고 검색 노출에 안 떠도 상관없다 그러시면 검색 비허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수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다이아와 다이아 플러스 둘이 약간 다른데 비슷합니다. 질문 의도와 맞는 제목 키워드, 본문의 키워드 매칭이 중요해요. 그리고 AI도 매끄럽게 이해할 수 있는 작성글의 구조, 논리, 그리고 따라서 중요한 건 땡땡 키워드의 중요성. 그러니까 질문자, 그러니까 검색하는 사람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서 그거에 맞는 제목을 짓고 그 제목하고 내용이 일치해야 돼요. 그리고 글을 논리적으로 잘 쓰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제목과 내용이 검색한 사람, 질문자의 질문 의도를 잘 해소시켜 줘야 되고 글의 흐름이 억지스럽지 않고 AI도 매끄럽게 이해할 정도로 잘 자연스럽게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발행하기 때문에 글의 점검은 당연히 AI가 합니다. 발행하는 즉시 로봇이 와서 슥 한번 가볍게 읽고 가요. 이게 1차 반영이에요. 1차 반영은 보통 4시간 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12시간 안에 다시 한번 와서 심화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4시간 안에 발행하고 나서 4시간 안에 1차 반영이 됐을 때랑 12시간 정도가 지나서 2차 반영이 들어갔을 때 글의 지수가 종종 바뀌기도 합니다. 분명히 진체 6이었는데 갑자기 몇 시간 만에 누락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볍게 1차 반영 때 와서 로봇이 슥 가볍게 읽고 갔을 때는 문제가 없네 이렇게 판단을 했다가 심화 점검을 하러 왔는데 뭔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노출 안 돼. 갑자기 미노출 시켜버려요. 그리고 미노출되었던 글들이 갑자기 12시간 뒤에 뜨는 거예요. 이게 네이버 로직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있기는 한데 사람들이 작성하는 게 거의 다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나는 분명히 로직을 다 지켰는데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고 내가 직접 쓴 글인데 왜 누락되는 거지? 이해를 못 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딘가 사람이 잡아내지 못한 그 무언가, AI가 잡아낸 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에 글에 무언가 문제가 된 게 이제 터진 거죠. 이거는 이런 누락 고치는 거는 네이버 회장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제목하고 내용하고 일치를 시키고 질문자의 의도를 해소를 시킨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AI에게 이거를 잘 인식시킬 수 있는가 하는 거는 바로 뭘까요? 연관 키워드예요. 메인 키워드에서 관련된 연관 키워드를 많이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풍기에 대한 포스팅을 해본다고 할게요. 근데 선풍기에 대한 포스팅을 하시면서 어떤 거를 집어넣으시는 분이 있냐면 선풍기에 대한 뭐 옛날 추억이라든지 뭐 에피소드 이런 거를 넣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연관 키워드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어지는 관련된 키워드가 아닌 거잖아요. 선풍기 날개 크기가 어떻고 배터리 지속 시간, 선풍기 리모컨, 선풍기 리모컨의 유무, 그다음에 시원한 정도, 소음 정도, 그다음에 여름이 어떤지, 스탠드 선풍기, 미니 선풍기의 종류 이런 것들이 등등이 되겠죠. 그래서 메인 키워드를 넣었을 때 딱 떠올릴 수 있는 주변에 관련된 연관 키워드를 잘 쓰시면 다이아와 다이아 플러스 점수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사 이미지 주의. 아까 이제 나왔던 각도는 다른데 거의 비슷한 그런 음식 사진.
이거는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아실 거예요. 유사 이미지만으로도 바로 누락 게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유는 네이버 측에서는 당연히 계속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야 사용자가 믿고 네이버 블로그를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이미지를, 사진을 선호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미지를 퍼와서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미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픽사베이 같은 이미지 제공 사이트를 이용하시는데, 이게 많은 경우 유사 이미지에 걸립니다. 아니, 내가 돈을 내거나 그쪽에서 이미지를 제공하는 걸 퍼왔는데 왜 걸리냐 하시는데, 무료든 유료든 이미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신 거예요, 이미. 그래서 내가 쓴 이미지는 당연히 다른 블로그에 걸려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올리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관광지 같은 데 가서 포토존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찍으면 잘 나와, 이런 것들. 풍경 사진, 배경 사진, 이게 찍어서 올리다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맛집의 음식 사진, 이게 같은 가게에 가서 같은 음식을 시키면 플레이팅이 같죠. 아무리 다른 각도로 찍어도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유사 이미지에 많이들 걸리세요. 그리고 메뉴판 사진, 메뉴판 사진도 당연히 글씨가 같고, 그리고 네이버 측에서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지 안에 글씨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벽의 메뉴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도 유사 이미지가 됩니다. 그리고 사진상의 글씨 주의하시기 바래요. 넣지 않으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네, 찍은 것도 유사 이미지예요. 내가 메뉴판을 직접 찍어서 올려도 다른 블로그에 그 메뉴판을 찍어서 올린 이미지가 이미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유사 이미지입니다. 무효 이미지로 누락될 거예요. 어, 아, 되도록이면은 보통 이제 시그니처 메뉴만 글씨로 적어서 올리시는 거를 권장드릴게요. 개인정보 공개에 주의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업체에서 많이 그렇게 하시는데, 전화번호, 카카오톡 같은 개인 연락처 이런 거 올리시는 분들 많으세요. 주민번호 말할 것도 없고요. 주민번호는 일부 가려도 누락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연락처나 카카오톡 아이디 이런 거는 공지사항에 넣으시고 이거를 검색 비허용을 거신 다음에 그 글을 다른 포스팅 밑에다 링크를 거세요. 링크 걸면 안 좋다는데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제휴 마케팅 링크 달면 누락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이버 안에서 돌아가는 링크는 괜찮습니다. 내 블로그 안에 게시글을 링크 건다? 이런 거는 괜찮아요. 얘 좀 헷갈리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하시는 것 중에 내 전자책 이런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크몽에 있는 전자책 링크, 예스24에 있는 링크 이런 걸 밑에다가 쭉 거세요. 내 이제 커리어 이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이것도 안 좋습니다. 걸어 놓으신 분들이 물어보세요. 나 걸어놨는데 여태까지 괜찮았는데요? 지금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언제 줄줄이 누락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게 내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알 수 없어요. 1년 뒤에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1년 지나고 하루 뒤에 또 줄줄이 누락될 수 있어요. 근데 설마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진짜요. 많이 봤습니다. 이 블로그 로직은 계속 변하고, 그 변한 로직이 적용되는 순간 내 블로그에 있는 글도 점수가 변하게 됩니다. 블로그는 해서 이거 하면 좋아, 이런 거보다 하지 말라는 거를 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긴 시간 제 수업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세리쌤 디딤돌 그리고 제 단톡방에 5줄 이상 후기를 이메일 주소하고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실제 강의에서 쓰는 내용의 블로그 상위 노출 소책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이게 모든 노하우가 당연히 100% 들어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제 강의에 쓰는 거를 일부분 담았기 때문에 이 소책자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의 블로그 지수가 한 달만 지나도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세리쌤 블로그 지수 보셨죠? 이 소책자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밤 12시까지 꼭 후기 남겨주세요. 제가 블로그 공부를 하고 실행을 계속 미루다가 결심을 하고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월 400만 원을 넘기게 됐어요. 이 말은 여러분들도 블로그 마케팅을 제대로 배우시고 실행하신다면 석 달 뒤에 저처럼 월 300만 원 버실 수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많이 버실 수도 있어요. 물론 저보다 적게 버실 수도 있죠. 하지만 계속 꾸준히 늘어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행만 하시면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하나도 모르는데 엄두가 안 나 생각하지 마시고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도 요니쌤처럼 블로그 마케팅 제대로 배워서 24년 새해에 수익을 내고 싶다. 내 사업, 내 일에 적용해서 내 일을 더 크게 키워보고 싶다. 매출 중대를 잃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3번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5주 만에 블로그를 제대로 뽀갤 수 있는 마블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마술 같은 브랜딩으로 블로그 마케팅 제대로 뽀개기. 자, 마블 프로젝트 1기 유료 커리큘럼 소개해 드릴게요. 일정은 다음 주 수요일 11월 29일부터 시작하고요. 시간은 저녁 8시 반에 시작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못 들으시면 녹화본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1주차 11월 29일 수요일에 배우게 되시는 네이버 블로그 SEO 최적화 로직. 이거는 시간을 제일 많이 이제 쓰시게 될 거라서 1시간 반을 넘기실 수 있어요. 뒤에 좀 더 넉넉하게 비워두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2주차 12월 6일 블로그 세팅법과 팔리는 퍼널 공지사 세팅, 그 다음에 3주차 12월 13일 블로그 지수 높이기와 내굴 노출을 위한 황금 키워드 찾기, 4주차 30분 빠른 글쓰기 노하우와 원고 작성법. 이 30분 빠른이라는 거는 30분 안에 컷할 수 있는 빠른 글쓰기 노하우예요. 빠졌네요. 그리고 5주차 대행사 실행사에서 쓰는 실제 쓰는 프로그램과 실행사 대행사에서 쓰는 노하우들을 제가 고급 정보까지 모두 풀어드릴 거예요. 제가 돈을 쏟아부어서 배우고 경험한 모든 거를 저한테 배우시는 모든 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1,000만 원 아끼시는 거예요. 이 과정 모두 끝나면 12월 말이 되잖아요. 1월부터 바로 실행하시면 수익화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과정이 다른 강사분들 얼마 하시는지 제가 가져와 봤어요. 위에 이렇게 배우는 과정 10개월 할부 총 199만 원인데 한 달에 19만 9,900원 10개월 무이자 할부네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이건 VOD 과정이에요. 자본 없이 쭉 브랜드 블로그 이제 배우는 과정 68만 9,760원입니다. 블로그 관리 대행 마케팅 배우는데 이 정도 금액이에요. 왜 이렇게 큰가 그러면 이게 수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확장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한번 배워두면 바로 수익화가 가능하고 내 사업도 크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배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자본 제가 괜히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기 위에도 써 있죠. 자본 없이라고. 자본이 들더라도 다른 창업하고 비교할 수 없이 무척 적은 자본으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5주 과정 끝나면 제가 단톡방을 바로 닫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3개월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운영하시는데 궁금한 점 대답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성과를 내셔야 저의 성과가 되고 이 1기 성과를 통해서 제 다음 기수로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진짜 제 모든 걸 쏟아부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진짜 1기 하시는 분들
복 받으시는 겁니다. 이번 기회 정말 놓치지 않기를 바랄게요. 자, 이런 과정 얼마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솔직히 비싸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세리쌤 통해서 강의를 들으러 와주신 분들께 혜택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드리고자 합니다. 제 마블 프로젝트 1기 5주 5과정 수강료 30만 원이에요. 199만 원 아니고요. 68만 9천 원 아닙니다. 신청은 내일 수요일 밤 12시까지고요. 내일 12시까지만 받고 바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2월 말 되고 그다음에 올해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24년도 새해 1월부터 실행하시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올해 시작할 때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지금 이루셨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이루지 못하셨다면 올해가 가는 지금 이 시점, 다음 달 바로 12월이죠. 후회가 되실 텐데요. 남은 5주 저와 함께 이 마블 프로젝트 참여하셔서 내년 되기 전 내년 24년도 변화된 삶, 지금보다 훨씬 더 여유로운 삶 만들어내시기 바래요. 지금 30만 원 투자해서 매달 100만 원씩만 더 번다고 해도 투자해 볼 만하시지 않을까요? 이게 내 일뿐만이 아니고 내 가족, 내 지인, 친구들한테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수업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블로그 상위 노출 로직만 배워간다고 해도 이 가격 비싸지 않습니다. 내일 밤, 수요일 밤 12시까지예요. 12시 지나면 바로 신청 닫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 수업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수강료가 30만 원인데요. 제가 이렇게 온라인에서 첫 강의를 하게 되기까지 세리쌤께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솔직히 너무 감사해서 이 30만 원도 저렴한 가격이지만 제 수업 가치를 아는 저한테 정말 저렴한 가격이지만 이런 수업을 듣고 싶어도 사실 연말이라 나가는 돈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부담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세리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특별히 얼리버드 특가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자, 얼리버드 특가 12만 원입니다. 내일 밤 12시까지만이에요, 여러분. 12만 원에 무한히 확장시킬 수 있는 블로그 관리대행 마케팅 수업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 가격이면 진짜 블로그 최적화 로직 배우는 것만 해도 훨씬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블로그 관리대행 마케팅까지 다 배워가실 수 있어요. 제가 원래 책정한 30만 원에 반값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얼리버드 특가입니다. 저와 함께 가신다면 5주 동안 여러분들을 왕초보에서 블로그 마케터로 완전히 변화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배운 그리고 제가 해낸 노하우 그대로 다 해드릴 거예요. 자, 강의 신청해 주신 분들한테 추가 혜택 넣어봤습니다. 마블 프로젝트 1기 분들을 위한 혜택 안내해 드릴게요. 자, 블로그 지수 진단해 드릴 거예요. 지금 운영하시는 블로그가 있거나 하시면 블로그 지수 진단해 드릴 거고요. 그 5주 안에 블로그를 만드실 거기 때문에 그 5주 안에 언제든지 원하시면 블로그 지수 진단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황금 키워드 100개 제공해 드릴 거고요. 블로그 글에 들어가야 되는 돈이 되는 팔리는 카피라이팅 제가 책자, 소책자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브랜드 블로그에 계약할 때 쓰이는 계약서 양식 제공해 드릴 거고요. 제가 크몽에서 판매하는 체험당 마케팅 전자책 무료로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단톡방 3달 운영할 거고요. 그다음에 블로그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AI 이미지 프롬프트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수업 녹화본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가시면 블로그 마케팅 대행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여기 28일하고 26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화요일 날 일정표였고요. 제가 좀 바뀌어서 11월 29일 수요일부터 12월 27일 화요일마다 5주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주 1회 5회 수업 1회당
1시간에서 1시간 반 수업할 거고요. 이 얼리버드 특가 계좌 이체 시에 12만 원, 카드 결제 시에 14만 원입니다. 카드 결제는 스마트 스토어 링크 올려드리니까 여기다가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게 블로그를 그러면은 기존에 사용하던 거 말고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건가요? 내 마케팅을 선생님 하느냐, 화면 그다음에 뭐 공유 업체 중지하시고, 예, 예. 질문을, 예, 공유 잠시만요. 중지해 주시고, 예. 예, 질문은 편안하게, 지금 질문이 사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편안하게 질문해 주세요. 우리 최한기 선생님 예. 하셨나요? 예. 질문 대답해 드릴게요. 지금 블로그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블로그를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새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는 내 블로그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지수에 따라서 틀려요. 내 사업을 만약에 하고 싶은데 블로그 지수가 낮고 카테고리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새로 만드셔서 빨리 키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빨리 그거 고객 새로 만들었을 때가 예. 만들어서 했을 때 기간이 약간 한 달, 몇 개월이라 그랬죠? 이거는 발행하는 주제랑 키워드마다 좀 상이할 수 있어요. 다 전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 지수가 엄청 높았다가 예, 그 광고 그거 마케팅 하다가 완전 저품질 돼갖고 지금은 이제 막 열심히 거기다 글 올리고 단톡에 올리고 뭐 이렇게 홍보하고 이러면서 예, 겨우겨우 그때는 한 1,000명 정도 들어왔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막 홍보해서 겨우 이제 100명 안짝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거를 이미 2003년인가 아무튼 엄청 오래돼가지고 예, 계속 그거는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저의 마케팅 부분으로 예, 저의 사업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고 지금 이거는 다른 제 거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블로그 이거 대행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하는 거니까 글을 다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쓰는 걸로 하려면 이걸 새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네. 안에다가 카테고리를 만드시는 게 아니고 하나를 새로 파셔야 돼요. 그러면 기존에 제가 하고 있는 그 블로그도 이거 지수를 높일 수 있나요? 제가 블로그를 못 봐서 진단을 지금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예, 제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만약에 수업을 신청을 하시면 제가 블로그 진단을 해드릴 거거든요. 이거는 컨설팅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못 봐서 뭐라고 대답해드리기가 애매하네요. 아, 예.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예, 여쭤볼게요. 관리 대행을 하게 되면 이제 홍보는 혹시 따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그러니까 브랜드 블로그 마케팅 업체의 블로그를 개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노출을 통해서 인바운드로 많이 받으시는데 저는 제 블로그 없이 인스타 광고, 메타 광고를 돌려서 고객을 받았고 저는 카톡 채널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반드시 블로그가 있어야 마케팅 이제 브랜드 블로그 관리 대행 마케팅에 대한 블로그가 있어야 모객이 된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자기 능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예, 글도 좀 잘 써야지 되고 예, 아무튼 그런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예. 만약에 이 수업을 듣고 내가 블로그 대행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 블로그 지수를 올리거나 내가 하는 일에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충분합니다. 이건 네, 자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한 사람당 블로그는 최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세 왔네요. 개까지 세 가능합니다. 개까지. 예. 그리고 김미지 님이 사업용 블로그만 가능한지요? 라고 여쭤봤어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음. 안 그러고 점점 유니스 골드님이 질문해 주신 게 넘어간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예, 그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하셔도 되고요. 아, 블로그를 제가 처음 하는데 계속 예, 하고는 싶어 했는데, 어, 제대로 기회를 못 찾았었거든요. 예. 근데 처음 하는 사람도 좀 괜찮을까요? 따라할 수 예, 있을까요? 가능하십니다.
근데 뭐 저와 함께 주제를 하시면 블로그 지수 처음 시작하시면 일반으로 시작하시거든요. 일반에서 준최 4까지 아주 빠르게 올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준최 4까지 올라가면 상위 노출도 스마트 블록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십니다. 왕초보도. 음, 가능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계속 여기에 매진해서 계속 뭔가 올리거나 계속 업로드를 해야지 그게 유지가 되는 거죠? 글 지수요? 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잘. 음, 그리고 그렇게 한 아이디당 되셨을까요? 한 개의 블로그인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 개까지 아이디당 가능하다고. 하나당 블로그는 하나예요. 그리고 그 세 아이디를 개까지 쓸 수. 한 사람당 3개까지 만들 수 있고 그 아이디 하나당 한 개 블로그니까 3개 아이디당 아, 3개가 되겠죠. 네, 우리 유미경님 왕초보도 가능하냐고 여쭤보네요.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개설 시부터 같이 시작도 강사님처럼 이끌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처음 접하기는 주제 없는데 가능하는지 어떤 주제가 예, 없다고 이것도 하는데. 상담해 드릴 거예요. 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제가 깜짝 놀란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 아이디로 만든 블로그 없애고 새로 만드는 거 가능한가요? 라고 예, 질문하셨네요. 가능합니다. 근데 음. 아이디 자체를 없애고 새로 만드시는 게 블로그에 대한 점수가 남아있지 않아서 그게 더 좋아요. 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아까 좀 전에 제 거 보셨죠? 네. 이제 쓰리쌤 알죠? 제가 입증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강사를 세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연수님한테 진짜 블로그를 관리 대응까지 할 정도면은 블로그에 대해서 다 마스터하고 좀 전에 인스타에 제가 처음에 만 3일 만에 업체에서 의뢰가 올 정도라면 뭔가 글 쓰는 능력이 있는 거구나라고 이분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죄송한데. 그래서 이제 요즘하고 이제 여러 차례 왕래하면서 그럼 내 거를 한번 봐달라. 근데 저도 블로그는 강의 사실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정말 차별화된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정말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강사님들도 들었고요. 체험단하고 기자단하고 하는 것도 들었는데 제 주스를 이렇게 올려주신 분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오래 걸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블로그 강사님이면 얼만큼 노출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요. 항상 제가 쓰는데, 근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 준체 5.5가 나왔었어요, 유니쌤께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6으로 또 올라갔고, 최적화 1로 올라갔어요. 그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발행한 게 처음에 5.5 제 글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유니쌤이 몇 개 이렇게 수정을 한번 해주세요 하니까 바로 6 그리고 최종 1까지 올라갔어요. 진짜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저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대부분 분들이. 블로그 쓰는 거 쉽지 않지만 어차피 인블류 중에는 블로그가 가장 기본이 되고 모든 게 근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쓰는 건 쉽지 않지만 누구나가 내가 쓰는 게 노출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중복이 많았고 이게 뭔가 막 더 많이 써야만 좋다라는 생각을 사실 제가 했었거든요. 글을 더 많이 쓰면 좋다라는 거. 근데 그 글도 진짜 필요한 거를 많이 써야 되는 거지. 우리는 막 별로 필요 없는 게 그래서 여행하듯이 강의하는 세리쌤 뭐 이런 거 의미가 없는 건데 그런 거를 저는 즐기듯이 써 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니쌤께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와 이분이면 진짜 너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 블로그 강의 안 들어보면 한 분도 안 계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체험단만 해도 15만 원 미만인 게 거의 저는 본 적이 없었어요. 기자단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 블로그 매일 포스팅해라, 일일 1포 해라, 일일 2포를 해라, 뭐 그냥 편하게 써라, 무조건 많이 해라. 이것도 물론 맞을 수 있는데 그런 강의는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요니쌤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니쌤이 이거를
그냥 써도 되겠냐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 노출시키는 건 사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럼 있는 그대로니까 "노출을 시키세요."라고 제 거를 한 거였거든요. 저희 디딤돌이 2년 6 개월 됐는데 블로그 강의 한 번도 없지 않았겠죠?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직접 요니쌤이 제 거를 봐준 게 진짜 2 에서 4 에서 6 에서 저는 C랭크 다이아 크게 신경을 안 썼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 욕심이라는 게 또 생기더라고요, 나오고 이러니까. 근데 뭐 그 랭크도 엄청나게 올라가더라고요. '알면 알수록 어렵구나.' 했는데 다른 어떤 분보다도 쉽게 해 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세리쌤이 가장 쉽게 합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너무 쉽게 하고 있는 그대로 바로 볼 수가 있더라는 얘기죠. 저는요 '이 모든 거 다 AI를 다 활용했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AI가 지금 네이버 큐가 엄청나게 엄격해진 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이버 큐가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해져서 아마 AI가 검색을 '어떻게 하면 누가 이기냐 게임인데 우리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 커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20,000 원이라 이 가격은 정말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우기고 우리 디딤돌에 있는 분들 꼭 하게 해 주세요. 블로그는 필수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를 아시는 분은 또 아시는데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엇글쌤이 와 주셨는데 저의 정말 영원한 멘토이십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니쌤이 엇글쌤의 온마클 2 기로 오셔서 저하고 좋은 인연이 되셨고요. 또 중요한 거는 오늘 첫 강의라는 게 혹시 믿어지시나요? 절대 믿어지지 않죠. 우리 요니쌤이 첫 강의라는 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온라인 강의만 처음이지 오프라인에 어마어마한 컨설팅을 많이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정성을 정말 많이 쏟더라고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미 더 잘하실 건데 제 걸 어차피 노출을 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모든 분들이 블로그는 필수입니다. 실제 여기에 와 계신 분들이 그냥 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어떤 건가 제2의 잡을 찾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힘줘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블로그 하나에서 원소스 멀티 유스가 가능합니다. 전 똥손이기 때문에 뭐 사진을 잘 찍고 이런 거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용했던 메뉴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랑은 처음 알았어요. 예예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알려줬다라는 얘기예요. 어려우면요 저는 행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할 게 넘쳐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눈높이에 맞춰준다는 게 일단 가장 좋았고요. 이 가격은 사실 있을 수 없는 가격입니다. 제가 미안할 정도의 있을 수 없는 가격인 거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1,000,000원 넘게 드셨어요, 요니쌤이. 아시죠? 최적 3 단계가 뭔지도 모르고 진짜 무식이 용감하다고 그냥 했는데 저품질로 간다라는 거 이거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네. 지금 미노출이 일반에서 또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저도 처음 봤어요. 그리고 다른 강사님들은 그냥 불덱스를 통해서 보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했을 때와 이 지수가 또 다르다는 것도 저도 처음 알았어요. 블로그 지수와 글의 지수가 또 다르다는 것도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요니쌤이면 무조건 믿어도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일기라는 거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일기라는 건요. 온라인에서 처음입니다. 우리 연희쌤이. 그래서 저도 디딤돌에 또 너무 감사한 거고요. 그래서 진짜 모든 분들이 좋은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망설이면요. 블로그 못합니다. 블로그 강의 저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바로 보여주는 거 이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진짜 프로 수강료만 되지 마시고 진짜 해 보셨으면 하는 거거든요. 진짜 제 블로그가 달라지고 있어요. 진짜 얼굴이잖아요. 얼굴이 달라지고 있는 거를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봐준 거는 제 거 4 개, 4개 포스팅이었어요. 근데 그 4개 포스팅으로 그렇게 됐더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하나하나 점검을 전문가하고 받아보시면 다를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 점검 받았습니다. 솔직하게. 제 블로그요. 그래서 일단 너무 좋았고 이 자리가 제게도 너무 감사하고 진짜 우리 옥글쌤님 못 만났으면 제가 어떻게 유니쌤을 만났겠어요. 예.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블로그
인제 제가 쪼끔 아니까 가 보면은요. 이거 진짜 지수 안 좋은 건데.'라는 거 저도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음. 우리가 또 챌린지 많이 했었잖아요. 엔퀘어에도 막 모닝 챌린지 이런 거 했던 거. 그런 것들이 가장 좀 안 좋은 케이스라고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떤 결정을 하세요. 망설이지도 마시고. 저는 진짜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내 거를 가져가세요. 제가 초기에 있죠. 2024 년에 변화된 나를 발견하고 싶은 분들은 자 3번 누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다 아시죠? 세월 빠른 거. 저도 깜짝 놀랐어요. 2023 년이 인제 한 달 남았잖아요. 깜짝 놀라요. 2024 년도 깜빡할 사이 갈 거거든요. 이번에 하면 12 월이 끝나면 2024 년부터는 그리고 장담컨대요. 어떤 강사 활동에서 300만 원 버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채팅창에 저는 진짜 묻고 싶을 만큼이에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니쌤은 아이도 어려요. 아이도. 제 글 볼 땐 미안할 정도로 아이 뭐 학교 보내고 등원하고 밤에 옆에 자고 이러면서 하시더라고요. 이게 되는 일이 뭐겠어요. 진짜잖아요. 오프라인은 제가 강의 나갈 때 차려입어야지, 화장해야지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온라인이 매력적이라는 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잔소리처럼 하는 거는 우리 디딤돌 강사님들한테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디지털의 온라인에서 바로 서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요니쌤은 집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 요니쌤이 잘해서 그렇다 쳐요. 우린 4시간이면 어때요? 9 to 6 하잖아요. 그래서 300만 원 벌기 쉽지 않습니다. 다른 데 월천 하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하면서 그리고 강사님들에겐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강사들은요. 블로그 내가 강의하고 있는 모든 수강생이 나의 잠재 고객입니다. 그런 것들은 세리쌤이 잘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내 걸로 만드셔서 2024 년에는 블로그 최적화돼서 우리 요니쌤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은 1기이고 정말 1기가 잘 돼야지 2기, 3기, 4기가 계속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저도 같이 할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고 진짜 2024 년이 달라져서 100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체험단, 기자단 좋다고 무턱대고 해서 저품질 온 사람 저는 한두 명 본 사람 보지 않았어요. 많이 봐왔거든요. 당장에 조그만 돈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당장 요니쌤이 본인이 경험해서 독하게 맘먹고 마케팅을 배운 분이잖아요. 예. 다들 요니쌤, 죄송해요. 요니쌤보다 다 똑똑하실 것 같아요. 저렇게 바보 같은 사람 저 처음 봤어요. 진짜로. 자기 후배가 그렇게 빌딩을 지으면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은데 그것도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요니쌤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 다 더 나은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잔소리가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진짜 먹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쓰있으면 아는 사람 알 거예요. 제가 오지랖이 좀 넓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 지수 확인한 거 그대로 공개한 거고요. 거짓말된 거 하나도 없는 거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진짜 요니쌤이 이기할 때 너무 감사하면 선생님의 블로그 지수가 많이 나타나서 요니쌤이 더 크기를 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스승이 요니쌤이다. 이러면은 우리들도 행복하고 요니쌤이 잘 돼서 행복하는 이게 모두가 좋은 윈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름이 디딤돌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커가는 50, 100을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안 하시는 분들은 진짜 바보예요. 정말로.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너무 좋습니다. 예. 블로그 마케팅 어렵게 들어서 내 걸로 못 만듭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 의원님이 얘기했죠. 기본 100만 원 이상입니다. 제가 블로그 컨설팅 밖에서 기본 100 이상을 부르더라고요. 예. 근데 너무 어렵게 강의를 해줬어요. 너무 어렵게. 그리고 무조건 많이 하세요, 많이 쓰세요 이런 개념이 사실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민진 선생님 감사하고요. 이 선생님. 네. 300만 원 수익하는데 강의 듣고 될 거라고 했는데 수익화 안 되었거든요. 어디에서 들으셨어요? 우리 요니쌤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데 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첫걸음에 실천한다 생각하세요. 12만 원이 여러분의 요니쌤의 1200만 원의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를 안 쓰고 강사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연희쌤이 인스타그램도 3일 만에 했잖아요. 먹방 해서요. 또 연희쌤의 노하우를 인스타도 좀 우리가 풀어달라고 때를 좀 쓰자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진짜 와, 연희쌤 덕분에 디딤돌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했어요 하면은 좀 그게 행복일 것 같아요. 예. 근데 하지 않으면 절대 못 찾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연희쌤이 하나하나 들어가서 본인의 블로그 지수나 모든 거를 체크를 해주면 저는 그걸 느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다른 강사님이 했던 거랑은 정말 다릅니다. 어떠한 체크하고 수정하고 그대로 노출하잖아요. 진짜 바로 나타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요. 질문이 없는 분들은 뭘까? 이 시간까지. 그냥 아무 질문이나 좀 하세요. 적극적으로. 예, 계신다는 거는 궁금한 것들 어떤 질문도 상관없어요. 저 같은 경우 질문할 게 너무 많았었거든요. 세리쌤인가요? 처음 배우지만 상업적이지. 감사합니다. 우리 디딤돌이 와 계시는 거죠? 예, 예, 예. 근데 진짜 그렇게 하세요. 정말로. 그래서 온라인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힘든 거 하나를 잡아보세요. 블로그를. 왜 없어요? 내 친구 부동산 하는 친구 없나요? 집 앞에 미용실 안 하나요? 내가 다니는 가게 없나요? 내가 다니는 수학과 없나요? 내과 없나요? 넘쳐나게 많습니다. 의사들 글 못 씁니다. 선생님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오지랖 넓은 세리쌤도 영업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업은 제 자신 있습니다. 네, 연희쌤이 블로그 잡아주고 해서 우리 연희쌤의 첫 번째 온라인 데뷔가 일기생이 다 성공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고요. 글쓰기 맞아요. 글쓰기 좋아하는 거하고 편지 쓰기 좋아하는 거하고 글 잘못 써. 김정희 선생님 질문에 답 좀 해주시겠어요? 글쓰기를 꼭 좋아해야 한다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저는 글쓰기를 좋아했던 것보다 글 쓰는 거를 머릿속에 있는 걸 풀어내기 위해서 글을 썼던 거였지만 글쓰기를 좋아하지 않으셔도 글을 쓸 수 있게끔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수업 때 알려드릴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 지수 단계는 저품질부터 최적 3까지 있고요. 프로그램마다 측정하는 게 조금씩 달라서 지수 단계는 좀 차이가 있는데 보통 저품질이 제일 낮고 최적 3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저품질 일반, 준최 1에서 6, 그 다음에 최적 1에서 3이고 일반에서 보통 개설을 하면 일반에서 시작합니다. 그거보다 낮은 게 저품질이고 저품질이 되면 어디에서도 어떤 글을 써도 노출되지 않아요. 그 블로그는 죽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블로거들의 악몽이죠. 우리 이애경님이 저희 디딤돌 식구를 알거든요. 일기처럼 정말 성실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우리 애경님처럼 쓰면 저는 진짜 최적화 무조건 가야 한다고 생각할 만큼 성실하게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 애경님 점검해 보시고요. 별이쌤이 포스팅은 몇 글자 정도가 적당한가요? 라고 나왔네요. 이 키워드마다 달라요. 키워드마다 상위 노출이 되고 있는 블로그들이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거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딱 1500자가 적당합니다, 1000자가 적당합니다라고는 얘기하진 않지만 평균 900, 1000에서 2000 사이에요. 너무 많아도 좋지 않아요. 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음, 그리고 최적 1이 뭔지 어떻게 하나요라고 해주셨는데 이거는 지수를 진단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대행사에서 쓰고 있는. 그래서 이거는 수업을 들으시면 제가 진단을 해드릴 거예요. 컨설팅도 해드릴 거고 그리고 기존 블로그 말고 새 블로그로 시작하는 게 좋은가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블로그를 제가 봐야 알 수 있어요. 근데 카테고리로 이미 쌓인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제와 전혀 다른 거를 하신다면 새 블로그로 빠르게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13년도 이전에 개설한 블로그라면 최적화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블로그를 봐야 진단할 수 있지만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케팅을 하려면 직접 가서 영업을 해야 되는 거지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게 마케팅은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인바운드는 고객 문의가 들어와서 제가 모객을 하는 거고 아웃바운드는 직접 영업을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성향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현장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번 수업 오로지 들으시면 인바운드로만 했습니다. 요런 방법들 블로그 관리 대응이잖아요. 내 블로그가 노출되는 거는 기본이고 근데 노출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게 다르다는 거 저도 윤수한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관리 대응은 다른 사람 거를 해주는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블로그 관리 대응을 하셔야 또 내가 수익화가 되는 거거든요. 자, 블로그 지수 어떻게 되는지 제 거 체크할 수 있는 방법. 네, 우리 진주쌤 하시면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님 수업 시간이 얼마나 됐나요? 혹시? 네네. 수업 시간 어떻게 되시죠, 윤희쌤? 수업 시간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 정도 될 것 같고요. 수업 녹화본 당연히 드립니다. 근데 첫날, 첫째 주, 다음 주 수요일 날 1주차 때는 이 내용이 좀 길 것 같아요. 이게 상위 노출 로직, 최적화 로직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좀 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업을 들으시려면 뒤에 시간을 좀 넉넉하게 하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진님은 네, 미진님 거는 블로그를 직접 봐야 아신다고 아까. 예. 예, 블로그를 우리 봐야 제가 아니다 싶으면, 예, 시트 블로그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볼 때 우리 미주님은 너무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 디도 식구 제가 좀 알고요. 그리고 별이님이 새 블로그에서 준체 6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네. 제가, 예전에 잠깐, 언제였지? 8월 달인가? 새로 개설을 해서 8월 달에 한 보름? 열흘에서 보름 정도 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준체 4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글이 6개인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준체 4에서 6까지 가는 데는 이것도 이제 어떤 키워드를 쓰느냐, 어떤 방식으로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딱 픽스해서 딱 얼마큼 걸립니다. 한 달 걸립니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4에서 키우시면 일반 분들은 한 뭐 6개월에서 1년도 걸릴 수 있고요. 근데 어떤 로직을 쓰느냐에 좀 틀리겠죠.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노하우를 모두 쏟아서 빠르게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블로그 글을 몇 개 이상 올려야 된다. 예. 이런 게 있나요? 아니요. 딱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글을 뭐 많이 쌓아야 지수가 빠르게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적다고 지수가 올라가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양질의 글이 올라가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면 블로그에 시간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예. 저는 실제로 왜냐면, 하루 3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제가 매일 글을 올리지 않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 원고 받은 게 한 달에 22건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인스타 발행하는 거가 지금 12개, 카드 뉴스 발행하는 게 12개 정도 돼요. 그래서, 인스타 카드 뉴스는 블로그 글을 압축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12개 정도는 하루 만에 만드실 수 있고요. 글이 쌓여 있으면. 그리고 블로그를, 매일 쓰는 게 아니고 한 보름도 안 걸리는 것 같은데요. 하루 3시간 사실 안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글 쓰는 게 진짜 이게 블로그 하나 포스팅하는 게 사실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목 짓기부터 막막하셨죠. 원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네네. 힘들어요. 또 오늘 뭐 유니쌤, 세리쌤, 네, 두 분 다 왠지 그 믿음이 굉장히 가고요. 진실성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으셔도 감사합니다. 됩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담 퍼플님이 어떤 키워드에 따라 다르다는 무슨 말씀일까요? 대형 키워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고 나왔네요. 아니요, 대형 키워드를 보통 많이 선호를 하세요. 보통 이제 뭐
이런 키워드, 큰 키워드를 써야 내게 위에 확 뜨지 않을까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블로그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은 키워드부터 이게 장악을 해 나가야지 지수가 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쓰고자 하는 어떤 주제의 어떤 키워드에 어떤 사람들이 상위 노출에 이게 포진이 되어 있는가를 보고 뛰어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대형 키워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진짜로 어떤 종류의 키워드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질문에 답이 다 되셨을까요? 네, 함께 하세요. 정말 함께 하셔서 월 300, 100이면 어떻고 50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는 충분히 탄탄하리라고 생각해요. 월천, 월천 하도 하니까 또 이렇게 그러는데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강의하는 강사로서도 볼 수 있지만 강사로서 300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경험이 없는 분들은요. 그러면 내가 집에서 아이들 보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진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3개월 해서 2024년 멋지게 한번 해봅시다. 링크 부탁해요. 연희쌤 블로그 링크 부탁해요. 저는 죄송하지만 이 블로그 링크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전에도 세리쌤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마케터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에서 누가 뭘 질문해서 제가 제 블로그 글 링크를 노출을 시켰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 노출이 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디도스 공격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디도스 공격이 뭐냐면, 말 그대로 트래픽으로 쏘는 건데, 만약에 제 블로그에 한 달에, 그 글의 주제가 한 달에 뭐 10,000명이 검색하는 키워드다. 그러면 그날 하루만 5,000명 정도가 타고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가 악의적인 공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글의 노출을 보고 제 상대방 업체나 제 경쟁 업체에서 저한테 딘토스 공격을 하면 그거를 블로그 이제 AI 봇이 이상하다고 감지를 하고 제 글을 바로 누락을 시켜버려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상한 마케팅 업체에서 그런 디도스 공격을 해서 상대방 글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제가 그거를 받았다가 어, 진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치사하고 어이가 없어서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다음부터는 놀랐어요. 정말. 제가 그거를 공개하진 않고요. 그 대신 제 강의를 들으시면 우리 제 혜진쌤이 블로그 점검 잘 해드릴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받았던 공격 같은 것도 어떻게 파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한테 블로그로 들어온 그 트래픽을 어떻게 저한테 유리하게 돌릴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네, 제 우리 요니쌤이 블로그 링크는 좀 공개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워낙에 다양한 방법을 정말 겪었기 때문에 경험치도 많고 3개월이면 제 생각에는 좀 전에 어느 분 김정희 님이신가요? 50만 원만 된다 해도 사실 땡큐거든요. 선생님 12만 원이에요. 그냥 친구 만나서 브런치 한번 먹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연희쌤한테 정말 미안할 정도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일까지만입니다. 내일이 지나면은 30만 원으로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함께 시작해서 2024년에는 와, 디딤돌과 연희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벌었어요. 이 얘기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데 질문 있으신 분은 마무리 질문해 주시고요. 우리 재양농 부님이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지켜보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 시작하고 있네요. 아니, 저는 블로그를 계속 쓰고 있는데요. 예. 항상 중체 세븐에서 멈춰 있어요. 아, 최저가를 예. 못 가고. 불덱스 그리고, 쓰시나 봐요? 네? 불덱스 프로그램 쓰세요? 네, 아니, 지금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아, 예. 그래가지고 잠깐 봤는데, 항상 거기서 멈춰 있고 더 나가지도 못하고, 아, 그러니까 공감보단 댓글이 더 많을 때도 있고, 제가 활동을 안 하고 제 글만 써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하고 싶은데,
지금 유니쌤 보니까 막 좀 믿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신청을 한 상태예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재현 부모님도 저희 디딤돌 식구는 정말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제가 무조건 하라고 하고 싶어요. 무조건. 정말로. 예, 우리 미지님 너무 감사하고요. 화이팅! 미지님 감사드리고요. 예, 화이팅입니다. 우리 김정희 선생님이 머리가 아프세요? 왜 머리가 아파요? 표정 보면, 그래서 보면은 되게 좋아요. 이렇게 얼굴을 내미면 그분 표정을 보니까 사실 너무 좋더라고요. 제 얼굴 공개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서로 얼굴 보면서, 정말 해서 2023년, 저도 2024년에는 노출되고 그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배수진을 쳤으니까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으쌰으쌰 하고요. 아무것도 몰라서 아파요? 모르면 안 아파. 어느 정도 아니까 지금 우리 김정희 선생님 머리가 지끈지끈 하는 거예요. 네. 다른 분들은 질문 없는 4시간까지 계신 분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보고 싶어서 이래야지. 질문 편하게 해주세요. 예. 안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 꼭 함께해서 좋은 기회 잡으셨으면 합니다. 잡으셔서 인스타그램에 사실 블로그만 잘 쓰면은요.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 블로그 쓰면은 인스타에도 올리고 어디도 올리고 같이 올리잖아요. 블로그 글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교 좋아서 우리 애경님은 분명히 좋을 거예요. 정말 우리 이 애경님은 너무 성실하게 글을 쓰신 분이세요. 정말로. 진짜 잘 됐으면 좋을, 우리 애경님, 오경님 사랑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뭐 나갈 생각을 안 하시니까. 자, 우리는 항상 디딤돌 인증샷 촬영합니다.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인증샷. 네, 여기 인증샷 내 이름과 얼굴이 나오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한 30초 드립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저희는 인증샷 예쁘게 촬영할 겁니다. 얼굴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시면은 디딤돌에 오세요. 그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우리 역행자 프로젝트 제 제자들이 합니다.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좋으니까 자신 있게 권합니다. 화요일 날 OT 시간에 오시고요. 자, 오늘 인증샷 우리 향기님 처음 봤는데요. 어떤 포즈를 취할까요? 이렇게? 좋아요, 좋아요. 우리 잘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포즈 취하겠습니다. 향기님이 하는 것처럼. 멋지게 해주세요. 자,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잠시만요. 짠.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희망이 드는 왠지 잘 될 것 같은 이런 우리 청엽님 반가워요. 예, 예. 감사드리고 디딤돌과 우리 요니쌤 단톡방에 댓글 올려주세요. 정성 가득한 댓글이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사람 냄새 나는 이런 거. 사실 블로그가 사람 냄새 나는 글을 좋아한다 합니다. 다행이죠. 예. 사람 냄새 나는 글을 가지고 키워드를 맞춰서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요. 감사합니다. 네, 디딤돌과 단톡방에 수고하셨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올려주시고 블로그 주소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내일까지 얼리버드 마감입니다. 선미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염님 감사드려요. 우리 엇글쌤님 땡큐 땡큐. 바쁘고 힘든데 이 시간까지 안 나갔어요. 내가 내보낸다는 거 깜빡했다. 좋아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혜진쌤은 대구에서 너무 열심히 해서 바빠갖고 내가 어떻게 강요를 못해. 근데 어떻게 강사는 무조건 해야 돼, 혜진쌤. 알았지? 강사는 네, 무조건 우리 디딤돌 식구 무조건 블로그 하세요. 네. 블로그가 음. 제일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음. 그래서, 이번에 하지 않으면 요니쌤처럼 이렇게 쉽게 알려준 사람 저 처음 봤어요. 정말로. 다른 사람 너무 어렵게 알려주니까 내가 힘들었었거든요. 이론. 네. 그래서 우리 디딤돌 식구들은 무조건 하셔서 블로그 지수 올리고 강사는 기본입니다. 기본. 그렇게 해서 우리 요니쌤에게 이제 부담 팍팍 줘보자고요. 일기쌤. 네. 우리 성인평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잘생긴 얼굴일 것 같은데 안 보여줘. 보고 싶은데. 우리 이교갑 선생님 감사하고요. 우리 하익님, 우리 정아님, 별이쌤, 천영아 선생님 감사해요. 엄청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세요. 천영아님은. 이교갑 선생님 고마워요. 이교갑 선생님은 시니어 노노학습에 스마트폰 강사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하세요. 은정쌤, 제니쌤, 우리 은숙쌤 감사해요. 은숙쌤 얼굴 보고 싶은데 안 보여주네. 네, 정원님, 경진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선님, 우리 윤희쌤, 린님, 김정아님, 하익님, 김기덕 선생님 감사해요. 네, 잘 지내시죠? 우리 정부선님, 정원님. 감사합니다. 좋으셨죠? 우리 김기덕 선생님도 신청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윤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지선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하고, 에리카님. 자, 제가 종료를 해야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잠깐만, 이제 공유 중지